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4월 17일 민주파출소 1일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함께하신 김동화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님이십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9시 기준 1,044명 방문했고 460건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로 SNS가 33.4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뒤이어 네이버 26.96, 유튜브 13.91, 틱톡 3.91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한 이후에 헌법재판관에 관한 인신공격성 비방 및 탄핵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6일 DC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기사 조작으로 판명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인트라넷으로 음란물이나 보던 자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느냐는 식의 허위사실과 비방이 담긴 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이라는 공직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둘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관된 악의적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름 돋는 도봉역 벤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현장 영상이 게시되었고, 해당 영상에는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흰색 차량이 경찰차를 포함한 여러 차량을 밀치며 도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4월 16일경부터 SNS를 중심으로 도봉역 벤치 사건의 운전자가 민주당 후보의 아들이다는 허위사실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치인의 자제가 아니고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도주하던 중 남편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추격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감시단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이 온라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4월 16일 스레드라는 SNS에서는 윤 대통령도 당시 지지율이 70%였는데 본선에서는 0.7% 차이로 이긴 게 기적이다. 힘센 청년 남성들이 선거 감시단으로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개표 참가는 개표를 중단시키고 선관위와 물리력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고 건장한 2030 세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모집한다는 내용도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소통위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스카이데일리 언론중재위 제소에 관한 대응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민주당을 북한과 연결 짓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이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는다고 보도를 하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에 간첩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허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민주당을 향한 왜곡된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간첩법 관련 공청회 등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보도는 명백히 허위이며 의도적 왜곡입니다. 4월 16일자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였습니다. 4월 16일자 매경 이코노미의 기사 이재명 테마주 주식 45억 원어치 팔아치운 코나아이 대표 기사는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에도 이재명 후보 사진을 전면에 내세워 주식 실현 이익금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경 이코노믹 측에서 사진을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는 양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왜곡 발언을 여과없이 송출한 SBS 김태현의 정치쇼를 방심위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4월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나경원 의원은 국회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안만 하고 민주당이 열고 싶은 날에 열고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여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왜곡된 발언입니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를 포함 7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 의석수 비율로 양당 간 합의하에 나눈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들 또한 정무적인 판단으로 상임위를 열고 있는 만큼 이는 편향적이고 잘못된 발언입니다. 기본적인 국회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5분 동안 뭘 보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해도 유분수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자 또한 이에 반론의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SBS 김태현 정치쇼를 신고 접수시킨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효잉에 대한 구글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마약 사범을 비호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효잉에 대해 구글에 신고했고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전한길 씨는 지난 4월 4일 게시한 영상을 통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친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시리즈 오늘로 이 90번째, 91번째를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발 이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서 좀 경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정치판을 그리고 정치 자체를 희화시키고 혼탁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언론사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자당의 비상대책위에서 주 4.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를 함께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4일제, 4.5일제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오히려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4.5일제의 취지는 장시간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위원장은 제도의 취지도 모른 채 주당 근무시간은 유지하며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황당한 거짓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2024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742시간인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1874시간으로 무려 132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에 3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많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몰입도와 생산성에 오히려 효과가 있다며 주 4일제 또는 30시간대 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힘 주 4.5일제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면서 이름만 4.5일제로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정책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 거짓말 시리즈 9번째입니다. 나경원 국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어제 무디스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디스가 해당 경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디스가 해당 경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무디스는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관한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의 경제,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면 국가 경제와 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이런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무디스의 이름을 팔아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보고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 주자 거짓말 시리즈 10번째입니다.
드럼통 사진이 화제가 되자 나경원 의원은 4월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 드럼통 사진이 아프기는 아팠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한 이런 것이라는 발언을 재차 이어갔습니다. 황당한 거짓말과 악마화에 대한 반성은커녕 드럼통 사진을 가지고 또 한 차례 저열한 거짓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정치검찰의 잔인한 압박 수사로 인해 생을 마감한 사법살인의 피해자들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범죄 수사의 피해자들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인 모독의 거짓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겁주는 저질 정치의 전형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제발 국민을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하는 저질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작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기억에 대해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치워라 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인륜적인 표현인 동시에 추모 공간마저 색깔론에 입각해 정쟁화하여 발언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자식이나 가족을 잃고 재미를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의 세월호 관련 발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이라고 주장했으며 2020년 본인의 SNS를 통해 붉은 유산을 대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피해자와 시민들의 기억, 추모 활동을 구구적 색깔론과 정쟁으로 몰고 간 각종 발언에 대해 2014년 인사청문회에서 끝끝내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아픔도 감싸지 못하고 잔인한 표현을 이어가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 1위라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